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싸늘해진 여론을 걱정하는 쪽이 있고 또 이것이 역전의 기회다 해서 또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국정운영의 동력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 이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지금 1년 반 그리고 네.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분석해 보는 거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많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올 한 해 동안 이 급등과 하락이 이제 반복되는 그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네. 이제 하락할 때는 경제 이슈가 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는 이제 북한 이슈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3차 그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이 9월 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하락세가 지금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는 50%가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대통령과 이 정부는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까요?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사실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죠. 네. 국민의 신뢰가 수치로 이제 확인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역대 대통령의 집권 1년 반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금 이 시점에서 44%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46%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초반부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83%로 갤럽 조사에서 83%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체감상 그 분위기가 많이 떨어진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객관적인 수치보다도 이 하락 속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지율이 높을 때는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봐도 상당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듯하고, 최근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의 신뢰가 수치로 확인되는 그 유일한 지표인데, 결국은 이 지지율에 따라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느냐, 아니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50%라고 하는 그 분기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통령 지지율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는 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이 쓰는 문제도 있지만은 여권 내부에서 여당과 대통령과 청와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차관들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영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 국정 운영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1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높은 상태인데, 역대 정부를 보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여당보다 더 빠를 때는 당청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권 내부에 영이 쓰지 않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영이 쓰지 않는 그런 이제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는 그 신호탄이 당청 지지율의 역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지율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라든가 그 특징적인 추이 같은 것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지금 분석이신데,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 이제 이영자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사실상 견인했던 20대 영남 그리고 자영업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의 통계로 봐도 이런 이영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박지원 의원이 좀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20대 영남 자영업자를 얘기하면서 이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20대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50대, 특히 지난 대선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연령층은 50대였습니다. 50대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상당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그 계층이었는데, 네. 50대가 문재인 지지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지역으로 봤을 때도 영남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그 충청권이나 수도권,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중부 지역이라고 네. 하는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인천 지금 경기에서도 떨어지는 현상이 지지율이 지금 50%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 이제 주부층에서도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영자 현상이 아니라 전전전 현상이다. 전 연령층, 전 직업층, 전 지역이다 해서 전전전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특정 계층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자 현상만으로는 지금의 지지율 하락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또 신동엽 현상, 네. 신세대 그리고 동쪽 라인 벨트 그리고 네. 옆이 뭐냐 그랬더니 옆구리.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0대 중도 세력마저도 네. 이제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런 전방위적으로 전 연령층에 또 전 지역에 전 계층에서 이런 하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걸 어떨까요? 현 정권의 어떤 위기의 징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정확하게 이 위기라고 보기에는 그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좀 그다지 그렇게 붕괴됐다, 뭐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야권에서는 이미 레임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레임덕이라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또 그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그 작년 5월 대선 때 본인의 득표율이 41%였죠. 전체 유권자에서 이제 41%였는데 지금 한 47, 8%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자신의 지지층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지지층이 다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8% 정도 나올 때 부정 평가는 42, 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다, 뭐 무너졌다, 붕괴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그 상황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42, 3%로 더 떨어지면서 부정 평가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50%까지 이제 육박을 한다면 네. 이제 그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지지율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밑으로 근처까지 떨어진다면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시킬 때, 뭐 전문용어로 뭐 데스크로스 뭐 이런 말도 그렇죠. 예. 합니다만, 대개는 그것이 역대 대통령의 대개 임기 말에 가까운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시점으로 보면 그 역전 현상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상대적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빠른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뭐 아직은 이제 그 추월 현상,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이제 지금 1년 반 약간 넘긴 시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이고요. 그리고 역대 정부를 보면 항상 정권 말기가 되어야만 나타난 건 아니고 대개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중반부가 넘어설 때부터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지지율 현상에서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뭐 이영자 현상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경제 정책의 난맥에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한국은행 통계와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한국은행이 그 매달 말에 취업 전망 지수도 내는데, 지난 18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흐름이 취업 전망 지수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초반에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죠. 뭐 일자리위원회도 있었고, 또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던 정부고, 또 여러 가지 이전 정부와의 또 이제 대비되는 기대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이 고용 문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고 네. 그게 갈수록 떨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네. 있는데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난 1년 7개월 동안 긍정 평가가 23%고 부정 평가가 58%였어요. 그래서 그 대북 정책에서는 반대로 네. 긍정 평가가 58%였고 부정 평가가 32%였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과 그 대북 정책에 대한 이 긍정과 부정의 이 평가가 상당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뿐이겠느냐. 최근에 청와대 직원이라든가 참모 수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 적폐청산을 책임지는 특별감찰관의 비위가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 아닙니까? 역대 정권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사실 그 레임덕이라고 하는 현상이 지지율만 갖고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권력층의 비리 이런 것들이 직접 레임덕으로 연계시킬 그렇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예, 그렇죠. 예.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사회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도 그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강조를 해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국민들이 기대와 좀 어긋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워낙 이제 탄탄하게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치명적인 그 분위기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지금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권 내에서조차도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당의 공식적인 성명까지 나온 상황인데 하루 만에 어떤 연유인지 지금 이제 조국 지키기 쪽으로 어떤 옹호론 쪽이 대세를 이뤄가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부의 분위기도 최근 며칠 사이에 상당히 정신없이 많이 바뀌었죠. 뭐 이제 공개적으로 조국 사퇴론을 내세우는 여당 의원이 또 있었던 반면에 또 이제 며칠 지나서는 또 그 당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옹호론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 뭐 여권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판단을 했겠죠. 이거가 더 이제 그 야권의 공세 야권의 그 주장을 공세라고 받아들이고 이거에 밀리면은 오히려 더 이제 그 이 지지율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공직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관련 부서인데 지난 5월달 갤럽 조사에서는 공직자 인사가 잘하고 있다가 48% 잘못하고 있다가 24%였어요. 그런데 이번 달 조사에서는 거꾸로 잘하고 있다가 28%고 잘못하고 있다가 43%로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반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그 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책임론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정면 돌파라든가 조국 수석 지키기에 나선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이 얘기인데 더군다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믿어주세요. 그리고 분명한 조치가 있을 거라는 암시까지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뭘 믿어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여권 중심부에서는 지금의 지지율을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심각한 상황으로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했으면 그런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믿어달라는 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로 이게 민심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이제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이 지금 오늘 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특별 감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이 감찰 내용에 대한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았으면 그걸 믿어달라고 하는 얘기였겠죠. 글쎄요, 상당히 궁금한 점이 뭐 여러 가지인데 혹시나 그동안 이제 지금 정권이 지지율 하락을 겪을 때마다 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이런 외교적인 문제로 그 돌파구나 탈출구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을 얻어냈고 또 내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제 트럼프의 의지도 확인시켰는데 어떨까요? 이것이 어떤 문재인 정부로서 지지율 반등에 상당한 모멘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지율이 3번 급등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3번 다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2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 때 거의 80% 가까이 지지율이 이제 3번 다 뛰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현상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뭐 제 2차 미국 정상회담 내지는 또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다시 또 지지율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세 차례 구원투수 역할을 그 대북 이슈가 아주 잘해왔는데 뭐 앞으로도 뭐 또 다시 그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또 이제 내성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차례 겪어왔으니까. 그렇죠. 겪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다시 지지율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도 그렇죠. 우리가 못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만났다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 단기 이벤트 효과로 지지율이 이제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만나는 건 알았고 이제 만났으니까 뭔가의 결실을 좀 이제 보여주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냐 여기에 관심. 그렇죠. 이게 뭐 지금까지 비핵화라는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많이 해왔는데 그럼 비핵화의 어떤 이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단기 이벤트 효과가 지난 3차례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 뭐 만약에 지지율이 반등한다 손 치더라도 쉽게 다시 또 이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현 정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 이건 또 반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에는 지지율 반등이란 또 효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최근 조사만 해도 25%를 상회하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의 그 수준으로 되돌아간 그런 정도라고 뭐 탄핵 이전까지 돌아가려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좀 남아 있고요. 뭐 지금 조사 26%, 27% 뭐 이 정도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탄핵 이전까지 가려면 이제 뭐 30% 이상 다시 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지금 수준으로 가고 있죠.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근데 한편에서는 한 것도 야당이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무것도 한국당이 뭐 개혁 조치라든가 당 내부 쇄신 조치를 취한 건 아무것도 그렇죠. 없죠. 뭐 그리고 뭐 새로운 인물이 또 이제 등장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오히려 그동안 또 이제 그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됐었고 그런데 왜 지지율이 올랐냐? 라고 한다 그런 또 이제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부 여당이 잘못할 때는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하면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그 지지율 패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게 결국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반사이익이죠. 근데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사이익도 못 얻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전혀 지지율이 미동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그나마 지지율이 다시 이제 그 30% 근처까지 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워낙에 정부 여당의 그 경제 정책과 그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적폐청산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들의 뇌리에서는 이제 별로 이제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좀 총선이 멀리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사실상의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의 흐름이 아주 요동칠 수 있는 벌써 그런 낌새가 드러나고 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전국의 분위기를 일신한다거나 반전시키려는 어떤 새로운 시도? 쇄신책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전국 쇄신과 관련돼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면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텐데 야당의 그 주장은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이 기조 변화 그리고 뭐 탈원전에 대한 뭐 기조 변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1년 반 동안 이 정부가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아주 굵직한 이 정책 기조에 대한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근데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그거를 그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뭐 상당히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또 이제 그 본인의 지지층이 아니었던 상대편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이걸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지지층이 이제 이탈되는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이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어떤 운영의 표를 가진다면은 사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게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대통령에게 소통을 기대했던 게 아닌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귀국하는 기내에서 정말 기자들이 이 최근 정치 현안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외교안 문제만 물어봐 달라면서 굳이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초와 가장 달라진 소통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스타일 면에서 상당히 많이 다르죠. 네. 다른 면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비춰져 왔는데 그것이 가장 큰 강점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소통에 대한 그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이었죠. 이제 집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이전 정부와 또 대비되는 이 기대 효과도 있었고 또 기저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통에 대한 그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만큼 높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그 대통령 지지율이 뭐 갤럽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50% 안팎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왜 지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사람은 사실 3%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 대북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지 문제나 또 이제 외교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소통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뭐 3%밖에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대통령 지지층마저도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처음에 집권 초기에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느냐. 이건 지지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더 이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좀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지율 하락 그것은 기대했던 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라든가 소통의 스타일에 대한 어떤 실망감의 표출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지지율 하락은 곧 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이런 요구일 것 같아요. 끝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책이랄까 조언이 있다면 어떤 의미를 드리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많은 분들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지지율이 떨어질 때 북한 문제만 잘 되면은 다시 이게 회복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여권 내부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네. 상당히 좀 이 국정 운영에 앞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대북 문제는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장기전의 문제고 지금 경제 문제는 사실 하루하루가 국민들 모두한테 이제 그 피부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대북 문제는 대북 문제대로 잘 이끌어 나가고 또 이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잘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가 잘 안 되더라도 대북 문제만 잘 되면은 뭐 이 지지율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만약에 갖고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연관되는 얘기지만은 그 많은 이제 대통령을 현재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지지층만 챙기냐, 또 왜 북한만 챙기냐, 우리도 좀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체 계층을 아우르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또 빨리 이걸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기를 바라는 게 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지율로 본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정치적 화장을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 전문 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